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수업에서는요, 과제 연장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3번째 퀴즈 풀이 하고요. 그리고 완약사하고 호방사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송사에 대해서 배운 분일 경우에는 대충 아시겠지만은 어, 아닌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고 이제 이청조하고 신기질 어, 작품을 각각 이제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기질 마지막으로 작가 소개하고 이분 이제 사 작품을 두 편 정도 읽으면서 오늘로서 이제 이번 학기 정규 수업은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과제 제출 연장을 내일부터 이메일로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데 한 과제당 이틀 정도까지는 해 드릴 수 있지만은 이거 빨리 제출할수록 유리합니다. 상황 설명을 이메일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서 자세히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수업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또 그 시험의 어떤 과제, 어떤 시험하고 이런 이제 겹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과제가 지금 만약에 이제 중국 고전 강독 한 과목만 듣는 분이라면은 지금 남은 과제가 두 개입니다. 두 편입니다. 그죠? 영상 촬영하는 거하고 3차 글쓰기인데 한 과제당 최대 이틀 정도를 드릴 수는 있지만은 이게 빨리 제출할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고전 문학사까지 같이 듣고 있는 분이라면은 이게 지금 과제가 총 4개입니다. 그죠? 과제 채점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지만은 최소 이제 두 차례 어떤 분은 아마 세 차례 네 차례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차에서는 주로 감점 위주로 채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한 편당 좀 빨리 읽히는 경우에는 1시간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2차까지 해서 거의 다 된 분은 30분 이내로 가볍게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지금 이제 3차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제가 받은 과제물의 첫 번째 받은 과제물부터 끝편까지를 다 1차 한 다음에 이제 2차 과제 채점을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제가 이제 1차에서 감점을 드린 것 중에서 이거를 해소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감점을 없애는 것 위주로 최대한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거 여러분 과제를 한번 다시 보면서 이 채점을 한번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한 편당 보통은 이제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채점에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2차 채점은 한 번 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죠. 예, 많이 줄어드는 편인데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최대한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과제가 어떻게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어, 1차, 2차 글쓰기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1차에서 이제 주로 감점을 당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올려줄 수 있는지를 제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과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늦게 제출하면은 2차 심사의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제출한 분 같은 경우에는 2차 심사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적 산출 이 마감이 언젠가 하면요. 7월 6일 오전 8시 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실제 성적 산출은 그런데 제가 7월 3일 금요일까지는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 주말이 껴있고 월요일에도 그렇고 행정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비상시에 제가 어, 지금 이제 고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적 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적 산출 입력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이후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금요일 날 어, 오후 한 5시 이전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 제 이제 고전 강독하고 고전 문학사 이 듣는 학생이 각각 56명하고 49명이거든요. 그러면은 3차 글쓰기만 하더라도 100편이 넘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발표 영상을 제출할 건데 그게 또 100편 정도 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늦게 제출하면은 아무래도 2차 심사의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2차 심사를 못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장 과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한 70편 정도, 그러니까 지금 3차 글쓰기의 경우에만 얘기를 합니다. 어, 영상은 제가 이제 그거는 시간이 이제 이렇게 많이 안 걸려요. 영상은 한 30분 이내에 한 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따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 연장 과제 3차 글쓰기가 많아서 한 70편 이렇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연장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 한 30편 정도 먼저 제출한 학생들은 사실 지금도 벌써 제출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1차, 2차가 당연히 가능하죠. 2차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이 감점 위주에서 감점이 해소되는 것까지 해서 점수가 저렇게 이제 제대로 채점이 되는데 나중에 제출한 학생들은 2차 심사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3차 글쓰기만 70편이 왔다. 그런데 이제 최악의 경우 2시간으로 계산했다. 이러면 140시간이 걸리거든요. 여기에는 어, 영상 채점은 포함을 하지 않은 순수 시간입니다. 그게 140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3일 정도 이제 지났을 경우라면은 마 이제 그게 예, 그 성적 산출을 7월 3일 날 끝낸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불과 6, 7일밖에 없는 기간인데 24시간으로 쳐도 그게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70편을 잠 안 자고 해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연장 과제가 70편인 경우에는요. 그 그러다 보니까 2차 심사는 거의 생각을 못할 정도예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장 과제가 이게 이제 줄어들어야 돼요.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연장 과제가 50편인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앞에 한 50편 정도 제출한 학생은 가능할 것이고 뒤에 50편인 경우도 예,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는 선착순으로 잘라야 될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예,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할수록 제가 2차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여러분의 성적도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과정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워낙 많은 학생들이 있고 과제는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없음을 아셔야 되고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되었다 싶으면은 바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틀 이렇게까지 계속 이제 잡고 있으면은 잡고 있을수록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지금 2차 심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시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2차 심사를 안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되어 있는 지금 형태도 좀 없고 최대한 한 이틀 정도 해야지 그나마 이제 1차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한 이틀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3차 글쓰기 완성도를 높여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은 또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제를 스스로가 잘
판단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최대한 시간을 가지면서 1차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감내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제 채점 과정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3차 글쓰기를 어떻게 이제 언제 제출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째 퀴즈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전부 소식의 시인데 여기 보시면은 온 식구가 강변에 있는 역관을 차지하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을 하늘이 한번 깨트려 줘가지고 이제 어, 소동파가 안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는 서원은 천하의 절경이다. 으뜸가는 절경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두 번째 거를 논의는 이들 우연의 차이가 없네.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은 해석이 이렇게 되면 사실상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왜냐면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현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어요. 중국어에도 없고 아예 없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역시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거든요. 길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어리석은 사람이든 현명한 사람이든 차이가 없이 모두가 와서 노린다. 이렇게 하셔야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한자음 대부분 다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개미이고 요거 이제 짠 일성이죠. 니아오 잘 하셨고 요거는 한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좀 오타 비슷한 게 또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12번째 퀴즈 교정한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가 연자도 되고 전자도 되고 한어 병음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연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년 할 때 그 부분도 요런 거를 쓰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거 죄송한데 이거 타이포입니다. 이게 녹자가 아니라 원래 이자의 어떤 이제 음가인 연자를 써야 돼요. 제가 이제 녹색 이 녹자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하기 쉬워요. 중국 학생들의 경우에도 어렸을 때는 이거 착각 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연자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 텍스트에는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 이 단어 자체를 찾아보십시오. 한국 한자 사전 그리고 특히 이제 한띠엔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천천히 나아가다, 뭐 천천히 시간을 보내다, 천천히 둘러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가 이제 해석은 맞게 했는데 이거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도금 처리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클립을 마치고요. 이제 계속해서 호방사하고 완약사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청조 사 그리고 신기질 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